때만큼은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아, 왜죠? 고객들이 누워있을 때만큼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라서. 네. 그리고 확실히 만족도가 고객들이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을 때 만족도가 샴푸대에서 저는 정해진다고. 아, 명언이다. 그러면 지금 대략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한 많이 나오면 1,300까지 나오고요. 좀 적게 나오면은 뭐 900만 원까지도 떨어질 때 있는데 거의 평균이 이제 1,000에서 1,10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루키는 매니저를 맡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예보로 진짜 많이 와요. 커뮤니티에 되게 핫한 글들 많잖아요. 네. 막 미용사 뭐 꼬시는 법. 혹시 진짜 실제로 뭐 그런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지금 새끼가 하지 않으니까 가버렸어. 지금 이렇게 애타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항상 직접 가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할 시간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답이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저희 매장 안에 있는 제2의 저의 집. 제가 쉬는 공간. 고객님이 없을 때 저를 쉬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지금 미용실에서 완전 먹고 자고 하시는 거예요? 늦게 끝나니까 제가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 침대도 원래는 이제 네. 그 쇼퍼베드였는데 네. 업그레이드해서 쿠팡에서 10만 원 주고 산 침대. 매우 좋아요. 지금 강아지 왜 저런 거예요? 지금 삐졌어요, 저한테. 왜요? 지금 둘째 데려와서 그래서 엄청 삐졌어요. 엄청. 아니 너무 표정이. 삐졌어. 아니 우리 가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얘가 거의 우리 매니저 역할을 할 정도로 고객님들이 네. 너무 좋아, 진짜. 지금 얘 때문에 삐진 거죠? 그렇죠. 쟤는 저기 널브러서 자고 있어요. 온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1인 미용실이자 야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연쌤이자 지티처고요. 밤 늦게까지 이제 일반 현대인들의 그런 일상생활에서 맞춤형 미용실을 오픈해 놓은 상태고, 와, 아, 되게 미용실은 많이 들어봤는데 야간 미용실은 또 뭔가요? 야간 미용실은 이제 말 그대로 직업상 대부분 이제 7시, 8시에 퇴근하면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인천이다. 그러면 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저는 대기를 타고 있다가 고객님들 오시면 충분히 해드리고 주말에는 본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고객 맞춤형, 니즈 특화된 그런 미용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 올해 30 됐습니다. 30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간에 사실 젊은데 야간에 뭔가 한다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아예 밤에 있자. 고객님들이 오시기 편한 시간에 있어보자 했더니 고객님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다 찾아와 주시고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이미 찍고 계신 거예요? 고객님들의 야간에 오신 힐링을 위해 힘써주는, 얘는 이제 피부샵 가면 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스파 받을 때 세상 기분 좋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누울 때 엥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사실 동네 미용실엔 잘 없어요. 왜냐면 얘가 가격대가 좀 있어서 이제 얘에 누워서 무중력 상태로 미스트를 샌다. 그러면 그건 힐링 그 자체. 와, 이건 얼마예요, 이 기계는? 얘는 원래 정가가 220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20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미용인 하면 조금 저렴하게 살짝 할 수 있어서 2대 하면 거의 이제 400만 원 육박하고, 얘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1인 샵은 조금 이제 약간 단가를 작게 하고 싶어가지고 초반에 오픈할 때 이제 돈을 좀 덜 들이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샴푸대만큼은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아, 왜죠? 고객들이 누워있을 때만큼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라서. 네. 그리고 확실히 만족도가 고객들이 이제 마무리하고 나왔을 때 만족도가 샴푸대에서 저는 정해진다고 봐요. 아, 명언이다. 이런 생각 막 하잖아요. 이제 아마 공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손님들은 와, 진짜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아, 맞아. 샴푸만 해주는 사람을 꼭 고용을 해야겠다. 맞아. 또 제가 항상 하는 게 이 방향제가 꼭 필요해요. 얘는 솔직히 다이소 거긴 한데요. 방향제 이제 원들이라고 다이소 거거든 뭐든 향수든 뭐든 하나는 있어야 돼요. 샴푸대는. 왜냐면 물이 있는 데라서 물비린내가 좀 나거든요. 계속 있다 보면 아무리 좋은 뭐 건물이든 좋은 장소든 무조건 물때가 끼고 물비린내가 나는데 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방향제가 뭔가 그런 역할을 한번 해줘야 되고, 이게 아로마 역할을 얘가 아로마 오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를 뿜뿜하면 이제 아로마 향과 이제 방향제까지 합쳐져서 끝. 그 자체.
자,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미용실 하게 되셨고, 또 미용실 중에 되게 야간 미용실이라는 되게 독특한 미용실을 하게 됐고, 스토리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16살 말에 제가 드라이를 직접 해서 이제 동네 미용실을 갔어요. 근데 동네 미용실 언니가 저한테 이거 드라이 누가 한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했는데요? 했더니 언니가 미용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나는 미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지금 대략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한 많이 나오면 1,300까지 나오고요. 좀 적게 나오면은 뭐 900만 원까지도 떨어질 때 있는데 거의 평균 이제 1,000에서 1,100만 원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대략 순수익률이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순수익은 한 700은 가져가지 않나? 7, 800은 가져가지 않나? 와, 할만하네요. 야간 미용실. 나쁘지 않다. 제가 일단 야간 미용실을 하면서 불을 켜놓고 있는 게 이제 도로가예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앞이에요. 그래서 이게 입지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위치 선정을 할 때 내가 만약에 뭐 아침에 연다 그러면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제가 밤에 연다 하면 좀 주변이 어두운데 나만 불을 켜져 있는 데를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 밤에 이제 심야 시간대에 진짜 사람이 없는데 저희 매장이 맨날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오시고, 또 퇴근길에 이제 차 막힐 때 또 많이 보시고, 그래서 불 켜져 있는 거를 보시고 이제 술 먹다가도 보시고 이러다가 나중에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강아지가 되게 삐져 보이네요. 완전 삐졌어요. 안 풀립니다. 근데 대표님 되게 젊으시고 한데 뭔가 야간에 미용실 차리고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되게 미용실도 잘 되고 있잖아요. 뭐가 됐건 직원 없으신 거죠 지금? 그렇죠, 없죠. 순수익 대략 뭐 한 700 이상 나오면 되게 잘 되고 있는 건데, 왜 창업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겠다. 고객들한테 내가 장소를 마련한 만큼 거기서 훨씬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고 좀 좋은 시술도 해드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 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완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완전 그냥 진짜 고객들을 위한 미용실이네요. 저는 모든 서비스직이나 모든 직종이 다 그렇지만 손님이나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곳은 금방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꿀벌들이 꽃에 가는 것도 지가 먹을 꿀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딘가를 갈 때는 내가 거길 갔을 때 어떤 그런 효과를 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거든요. 대접을 받든 아니면 거기 갔는데 너무 내가 예뻐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없다면 내가 미용실을 했을 때도 결국 잘 될 보장은 없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진심이다, 진심이 통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루키는 매니저를 맡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얘 보러 진짜 많이 와요. 얘 예뻐가지고 얘가 고객님들 무릎에서 시술하는 내내 있어서 가끔 강아지 힐링 하는 그런 장소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와. 왜 그래 삐져가지고. 그 되게 미용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업이고 하다 보니까 네. 커뮤니티에 되게 핫한 글들 많잖아요. 네. 막 미용사 뭐 꼬시는 법. 혹시 진짜 실제로 뭐 그런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약간 애매하게 있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봐도 막 엄청 예쁘고 여리여리해서 막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끔 예전에 이제 밤늦게 있을 때 카운터에서 얘기는 들었어요. 그 고객님이 저한테 좀 얘기를 했다.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직원들한테. 그랬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근데 술 드시고 오셨어요, 결국 그 말을 하실 때. 그래서 남자친구 있고 없었거든요. 있고 번호 드릴 수 없다 하고 거절한 적은 있습니다. 네.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 손님이야. 근데 미용사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금 천천히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미용사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들이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짜고짜 뭐 DM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뭐 연애관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슬쩍 꺼냈을 때 반응 한번 보고, 뭐 다음에 왔을 때는 나는 지금 여자친구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좋더라 슬쩍 꺼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이제 스며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처음에 만약에 딱 들이댔는데 넘어오는 미용사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그 미용사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럽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되게 좀 더 뭐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시술하는 면에 있어서 기술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기술 일단 완벽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을 때 완벽하다는 결론은 없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거기다가 저는 플러스 서비스 마인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한다? 약간 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한다? 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고객의 입장에 한번 진짜 돼서 다른 미용실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 미용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뭔가 현대인들이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갔는데 그 미용사분이 한마디도 안 하면 저도 이제 좀 소심한 편이라 말을 잘 못 걸어요. 네. 못 걸고 하니까 30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그 미용실 다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마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가끔 말하기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객님들은 자기가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고 그래도 또 머리는 예뻐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객님한테 말을 이끌어내는 것도 저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하기 싫어해도 내 머리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된다가 저의 생각이고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안 한다? 그건 핑계예요. 정말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공한 미용사들 중에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갑자기 그냥 궁금한 게 그 어렸을 때도 되게 머리 자르다가 머리 빵꾸 나가지고 삭발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에 뭐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머리라는 게 고객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되게 애매한데 이제 빵꾸는 누가 봐도 실수잖아요. 그거는 사실 조금 보상이라기보다 고객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와 손님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저는 정해진다고 봐요. 지금 새끼가 가지 않으니까 가버렸어. 지금 이렇게 애타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자영업 비율도 높고 자영업 하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네. 또 미용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한테 뭔가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이 학생 때 미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냥 당장 찾아왔어요, 미용실을. 그냥 근처에 있는 미용실부터 찾아가서 아 여긴 이렇게 하는구나 저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보고 자주 돈 10,000원이면 학생 때는 동네 미용실 가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20,000원 이내면 무조건 커트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쬐끔쬐끔 하고 저는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직접 가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할 시간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답이 나오거든요. 자영업이라는 것도 사실 처음에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 잘 나가는 미용사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뭘 먼저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면 결국 나중에 잘 나가는 미용사가 돼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파이팅! 파이팅! 제가 뭐 창업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들, 꿀팁들 되게 많이 하는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정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보러 오세요.